어느 예술가의 하루, 맨스필드. 그가 세상에서 무엇보다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침에 자기를 깨우는 아내의 방식이었다. 물론 아내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것은 그날 하루의 불평거리를 만드는 아내의 수단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얼만큼 성공적이었는지 아내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정말로 그처럼 예민한 사람을 깨운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는 그 기분이 몇 시간이나 이어졌다. 정말 몇 시간이 걸렸다. 아내는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수건으로 싸매고 방으로 들어와서는 이것으로 아내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노예처럼 일한다는 것을 증명하듯 나직하지만 경고하는 목소리로 부른다. 레지날드! 뭐요? 왜 그래? 일어날 시간이에요. 8시 반이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는데 아마도 자신이 이겼다고 잠옷 만족하고 있겠지 싶었다. 그는 큰 침대 위에서 뒹굴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희미하지만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심장의 고동 때문에 기운이 없어지고 그날 하루에 대한 그의 영감이 억압되는 것 같았다. 아내는 한 예술가로서의 남편의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또한 남편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애씀으로써 야릇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뭘까? 아내가 바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그는 신혼 때보다 3배 많은 제자가 생겼고 돈도 3배나 더 벌고 모든 세간값을 치렀으며 현재는 아들 에드리언의 유치원비도 내고 있지 않은가.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한 번이라도 책망한 적이 있단 말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치도 주지 않았다. 여자란 결혼을 하면 욕심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사실 예술가에게 있어 40이 훨씬 넘을 때까지 결혼 생활보다 더 치명적인 일은 없다. 그런데 왜 이 여자와 결혼을 했을까? 그는 이 질문을 하루에 평균 3번은 자신에게 한다. 그러나 한 번도 만족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그가 처음 현실로 뛰어든 나약한 순간에 그의 마음을 동요케 하고 사로잡았다. 돌이켜보면 그는 감상적이고 젊디 젊어서 절반은 어린애였고 또 절반은 길들여지지 않은 들새와 같아서 쥐불 청구서나 채권자 또는 생존에 대한 자질구레한 모든 일에 맞설 힘이 전혀 없었다. 만약 이 이른 아침 깨우는 수법이 통했다고 만족하고 자축할 수 있다면 아내는 남편의 날개를 꺾는데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는 누군가를 깨울 때는 요령껏 마지못하는 척 깨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따뜻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는 최근 가장 매력있는 제자가 맨살을 드러낸 채 향기로운 머리칼로 그를 감싸던 그 매혹적인 순간을 이어서 상상하기 시작했다. 여보, 일어나요. 레지날드 피콕은 날마다 버릇처럼 목욕물이 나오는 동안 그의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웃음 짓는 거울 앞에서 어머니가 시중 들어주실 때 레이스를 달아주시고 머리를 묶어주시며 그는 셋째 줄에 다다랐을 때 소리를 들어보고 목소리를 살살 내느라 처음엔 부드럽게 노래했다. 가끔 생각하시지. 이 철부지가 시집을 가게 되면
이 시집을 가게 되면이란 말에서 그는 너무 큰 소리를 내서 욕실 선반 위에 달린 거울이 떨어지고 욕조 수도꼭지에서도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목소리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그는 욕조 속으로 뛰어들어가 분홍빛 보드라운 자신의 몸을 생선 모양의 샤워포프로 비누칠했다. 그는 코벤트 가든 극장도 자신의 노래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집을 가게 되면 하고 그는 또 한 번 외치면서 웅장한 오페라식 몸짓으로 수건을 잡고는 마치 그가 부주의한 백조 때문에 배에서 뒤집힌 로엔그린이라도 된 듯 비누칠을 하면서 노래를 계속했고 지루해하는 엘사가 오기 전에 끝내려고 서둘러 몸을 닦았다. 침실로 돌아간 그는 덧문을 확 잡아당겼다. 그리고 희미한 햇살이 한 장의 크림색 앞지처럼 네모나게 내리쬐는 양탄자 위에 서서 운동을 시작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앞뒤로 허리를 구부리고 개구리처럼 웅크렸다 다시 다리를 쭉 뻗고. 그는 살찌는 걸 두려워했는데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균형 잡힌 몸이라 생각했다. 그는 진회색 바지와 회색 양말과 은빛 실을 꿰매 넣은 까만 넥타이를 하고 모닝코트를 입은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고는 만족감에 몹시 흐뭇했다. 그렇다고 그가 허황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은 싫었다. 자기 자신의 외모는 그에게 순수한 예술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이었다. 부알라뚜! 그게 전부지 하고 그는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손으로 슬쩍 쓰다듬으며 말했다. 훅 내뿜는 담배 연기처럼 가볍게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짤막하고 쉬운 프랑스 말은 어제 저녁 어떤 사람이 그가 정말 영국 사람이냐고 재차 물어보던 일을 생각나게 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남쪽 나라 혈통을 갖지 않았다고는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이었다. 그의 노래에 담긴 정서적인 음색은 영국인의 그것은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다. 문 손잡이가 덜컥 빙그르 돌아갔다. 에드리언의 머리가 쑥 들어왔다. 아빠, 식사하세요. 알았다. 에드리언은 바로 가버리려고 했다. 에드리언? 네, 아빠. 아침 인사를 해야지. 몇 개월 전에 레지날드는 매우 기품 있는 가족과 주말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선 아버지가 아침이면 아들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악수를 했다. 레지날드는 그런 습관이 멋지다고 여겨서 즉시 그렇게 했지만 에드리언은 매일 아침 자기의 아버지와 악수를 하는 것이 아주 쑥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왜 아빠는 내게 언제나 노래하듯 말하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매우 상쾌한 기분으로 레지날드는 식당으로 들어가 한 뭉치 편지와 타임지와 뚜껑 덮인 조그만 접시가 놓여 있는 곳 앞에 앉았다. 그는 편지를 힐끗 쳐다보고는 식탁을 보았다. 얇게 썬 베이컨 2조각과 계란 1개였다. 당신도 좀 먹지 그래? 난 시킨 구운 사가면 돼요. 매일 아침 베이컨을 먹을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 역시 매일 아침 베이컨을 먹을 필요가 없으며 남편을 위해서 그것을 요리해야 하는 것이 싫다는 뜻일까? 아침 식사 준비를 하기 싫다면 왜 하녀를 두지 않는 거요? 우리도 한 사람은 둘 만한 여유가 있지 싶은데.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일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우리가 지금까지 두었던 하녀들이 일을 똑바로 하지도 않고 내 생활 방침을 완전히 어기고 내 제자도 못 데려오게 했다고 당신은 좋은 하녀를 구하는 것도 포기해버렸지. 하녀를 잘 가르치면 되지 못할 게 없지 싶은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래도 난
집안일은 내가 하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더 가정을 평온하게 하니까요. 자, 에드리언, 빨리 학교 갈 준비해야지. 아니야. 그게 아니지. 레지날드는 미소 짓는 척했다. 당신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내게 굴욕을 주고 싶어서 일하는 거야. 당신 자신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오. 이 마지막 말은 그를 매우 즐겁게 했기 때문에 그는 마치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 우아하게 편지 봉투를 뜯었다. 피콕 씨께 오늘 저녁 당신의 노래가 제게 준 그 엄청난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신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않고는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지금 이 평범한 세상이 전부라면 전 어려서부터 놀랄 일이라고는 없었는데 당신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아무도 이해 못할지라도 신성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보고 우리 것으로 만들 용기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지금 저희 집은 아주 조용해요. 당신에게 직접 고맙다는 말을 전할 수 있게 지금 여기에 당신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고달픈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노운 펠로부터. 추신, 이번 주엔 매일 오후 집에 있을 거예요. 그 편지는 그녀가 손수 만든 두툼한 종이에 보랏빛 잉크로 쓰여 있었다. 허영이라는 화려한 새가 다시 날개를 들고 퍼덕여 그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싸우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한 손을 아내에게로 뻗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것을 받아줄 만큼 너그럽지 못했다. 난 빨리 하고 에드리언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해요. 아내는 말했다. 당신 방은 준비 다 해놨어요. 그렇다면 좋지. 좋고 말고. 우리 둘 사이의 전쟁이여, 일어나라!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화해하지 않을 테니까. 그는 자기 방에서 서성였다. 그리고 에드리언과 그의 아내가 바깥문 닫는 소리를 듣고서야 다시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 싸움이 계속된다면 물론 그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분명했다. 이와 같이 속박되고 제한되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달픈 인생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가 있겠는가? 그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 오전 중에 올 그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았다. 베티 브리틀 양, 웰코스카 백작 부인, 그리고 메리안 모로 양이었다. 그들 셋은 모두 매력적이었다. (10시) 반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다. 그는 문으로 갔다. 하얀 옷을 입고 푸른 실크 봉투 속에 넣은 악보를 든 베티 브리틀 양이었다. 제가 너무 일찍 왔나 봐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수줍게 말하고는 크고 푸른 눈을 더욱 크게 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레지날드는 말했다. 들어오시죠. 오늘 아침 날씨가 너무 화창해요. 그래서 공원을 지나 걸어왔어요. 꽃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노래 연습을 할 동안 그 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건 당신의 목소리에 색채와 온기를 줄 거예요. 하고 레지날드는 피아노 앞에 앉으면서 말했다. 얼마나 매혹적인 생각인가. 피콕 씨는 과연 천재다. 브리틀 양은 예쁜 입술을 열고 펜지꽃처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레지날드는 얼어붙은 죄인의 마음도 천국으로 가볍게 날려보낼 정도의 연주를 하며 말했다.
소리를 둥글게 내봐요. 겁내지 말고 길게 끌고 향수처럼 내뿜으세요. 하얀 옷을 입고 조그만 금발머리를 기울이고 우윳빛 나는 목을 드러내고 거기 서 있는 브리틀 양은 아주 아름답게 보였다.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하면 입술을 더욱 보기 좋게 만들어주죠. 자, 이리 와보세요. 그들은 거울 있는 데로 가서 나란히 섰다. 자, 불러보세요. 무에, 꾸에, 우에, 아. 그러나 그녀는 중간에서 그쳐버리고 전보다 더 얼굴이 빨개졌다. 못하겠어요. 그녀는 소리쳤다. 부끄러워요. 너무 바보 같아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부끄러워 말고. 레지날드는 그렇게 말했으나 자기도 역시 웃어버렸다. 매우 상냥하게. 자, 다시 해봐요. 연습 시간은 어느새 지나갔고 베티 브리틀은 마침내 수줍음을 극복했다. 언제 또 오면 될까요? 그녀는 악보를 그 푸른 실크 봉투 속에 다시 넣으면서 물었다. 될 수 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레슨 받고 싶어요. 피쿡 씨, 오늘도 즐거웠어요. 그럼 전 모레쯤 다시 올까요? 아가씨, 저도 매우 기쁘군요. 하고 레지날드는 허리 굽혀 인사하며 그녀를 보냈다. 아름다운 아가씨. 그들이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그녀의 흰 소매가 그의 검은 소매를 살짝 스쳤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랬다. 그는 그 흰 소매가 스쳤을 때의 따뜻하고 강렬한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흰 소매를 다시 한번 어루만졌다. 그녀는 노래 연습을 좋아했다. 아내가 들어왔다. 레지날드, 돈 좀 줘요. 우유 가게에 돈을 가져다 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집에서 하나요? 9시 반에 팀버경 댁에서 노래 부르기로 돼 있지. 계란 1개 넣은 맑은 스프가 먹고 싶은데. 네, 돈 주세요. 8실링 6펜스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요, 딱 적당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에드리언은 우유를 마셔야 하고요. 아내는 또 딴 길로 샜다. 이제 아내는 자기에게 맞서서 에드리언을 옹호하고 있었다. 아하, 난 내 아이에게 우유를 안 줄 생각은 없소. 자, 여기 10실링이요. 초인종이 울렸다. 레지날드는 문 쪽으로 갔다. 웰코스카 백작 부인이 말했다. 계단 올라오는데 숨이 다 차네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레지날드를 따라 음악실로 들어가면서 한 손을 가슴에 댔다. 그녀는 블랙 드레스에 너울너울 움직이는 베일이 달린 까맣고 작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가슴엔 제비꽃을 달고 있었다. 오늘은 연습곡은 안 부르게 해주세요. 백작 부인은 매혹적이며 이국적인 몸짓으로 두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오늘은 그냥 노래가 부르고 싶거든요. 이 제비꽃을 빼놔도 될까요? 이 꽃은 빨리 시들거든요. 제비꽃은 빨리 시들죠. 레지날드는 피아노를 쳤다. 이 꽃 여기에 꽂아놔도 되죠? 그렇고 말고요. 백작 부인은 그렇게 물으면서 레지날드의 사진 앞에 놓인 작은 꽃병 속에 그 꽃을 꽂았다. 백작 부인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당신은 날 사랑해요. 그래요. 당신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라는 구절에 올 때까지는 잘 불렀다. 레지날드는 치던 건반에서 손을 내리고 돌아앉아 백작 부인을 마주 보았다. 아니에요. 좀 별론데. 부인께선 더 잘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고 레지날드는 열정적으로 외쳤다. 마치 부인이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불러야 해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노래를 불렀다. 네, 네. 말씀하신 거 뭔지 알겠어요. 하고 작은 백작 부인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겁내지 말아요. 감정을 충분히 쏟아서 마음을 툭 터놓고 애인에게 모든 걸 다 맡기듯이. 그는 악보 위에서 말했다. 그리고 백작 부인은 노래를 불렀다. 됐습니다.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아직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와 함께 해보시죠. 그리고 환희에 넘쳐 흐르는 감정도 가져가세요. 자, 환희가 느껴지죠? 그들은 함께 노래했다. 이제 그녀는 이해했다고 확신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날 사랑해요. 그래요. 당신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난 알고 있어요. 연습은 그 구절이 아주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에 끝났다. 그녀의 작고 이국적인 손은 악보를 챙길 때 떨렸다. 부인, 제비꽃을 잊으셨습니다. 레지날드가 조용히 말했다. 네, 거기 두고 가겠어요. 하고 백작 부인은 아랫입술을 깨물면서 말했다. 어쩌면 외국 여자들은 저렇게 황홀한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 일요일에 저희 집에 오셔서 노래를 불러주시겠어요? 하고 백작 부인은 물었다. 네, 불러만 주신다면요. 하고 레지날드는 말했다. 더 울지 말려무나 슬픈 분수여. 왜 그리 빨리 솟아나와야 하느냐. 메리안 모로 양은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가득 고였고 턱은 떨렸다. 지금은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제가 그 곡을 연주해드리죠. 레지날드는 말했다. 그는 매우 부드럽게 연주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오늘따라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는군요. 그녀는 즐겁기는커녕 지독하게 침울했다. 왜 그러시는지 제게 말씀해 보시죠. 사실은 별로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가끔 인생이 견뎌내기 어려운 것 같이 생각될 때는 이러한 기분에 빠져들곤 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군요. 당신은 이미 돕고 있어요. 돕고 있다고요. 괴로워서 이렇게 노래 연습을 안 한다면 아마 전 더 못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의자에 앉아서 제비꽃 향기를 맡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죠. 당신이 노래 부르는 것만큼 공부가 될 테니까요. 자. 어째서 모든 남자가 다 피콕 씨처럼 이러지 못할까? 어제 저녁 음악회가 끝난 후 시 한 편을 썼어요. 제가 그저 느꼈던 것을요.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걸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감사할 따름이죠. 저녁 무렵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레지날드는 목을 쉬게 할 겸 옷을 갈아입기 전 긴 의자에 누워 있었다. 그의 방문은 열려 있었다. 주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에드리언과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커피포트가 뭐 같아 보여요? 제 눈에 꼭 웅크리고 앉아있는 조그만 새끼 고양이 같이 보여요. 그래? 정말 그러네. 레지날드는 깜빡 잠이 들었다. 그때 전화 소리가 그를 깨웠다. 이노운 페리예요, 피콕 씨. 오늘 저녁 팀버경 댁에서 노래하신다고 지금 막 들었어요. 저랑 저녁 식사하시고 팀버경 댁에 같이 가시죠. 레지날드의 대답은 수화기 위의 꽃송이처럼 떨어졌다. 네, 좋죠. 원하신다면요? 얼마나 멋진 저녁인가. 이노운 펠과 둘만의 저녁 식사를 하고 하얀 그녀의 자동차를 타고 팀버경 집으로 갔다. 그때 그녀는 그 잊을 수 없다는 기쁨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했다. 거듭되는 승리의 기쁨. 팀버경은 샴페인 술을 넘쳐 흐르도록 부었다. 피코, 샴페인 좀 더 하지. 하고 팀버경은 말했다. 여길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피콕 씨가 아니라 피콕이라고 했다. 팀버경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피콕이라고만 불렀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그의 친구가 아니란 말인가? 그는 예술가이다. 그는 거기 있는 모두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있는 모두를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게끔 해주고 있지 않은가. 노래는 또 어찌나 멋지게 불렀는지. 그가 노래를 부르면 꿈속에서 그랬듯이 깃털 장식이니 꽃이니 부채니 하는 것을 커다란 꽃다발처럼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한 잔 더 하지, 피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이제 내 맘에 드는 사람은 누구든 가질 수 있어. 하고 피콕은 술에 취한 몸을 비틀거리며 생각했다. 그러나 어두운 현관을 들어서자 그 의기양양했던 유쾌한 기분은 차츰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는 침실에 불을 켰다. 아내는 침대에 자기 자리 쪽 끝쪽을 꼭 쥐고 잠들어 있었다. 그가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의 아내가 하던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 미리 좀 알려주면 좀 좋아요.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꼭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내며 말해야 하오?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막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남편의 성공과 예술가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이 여자보다 나를 잘 대해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것도 모르고. 저기 누운 아내는 잠을 자면서도 나를 등지고 있다.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는 아직도 술 기운이 돌았다. 우리 부부가 살가웠다면 지금 아내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을지. 오늘 저녁 일에 대해서, 팀버경의 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내게 한 말을 모조리 털어놨을 텐데.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겠지 하며 기대라도 했을 텐데. 아내를 꼭 믿을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하며 그는 슬리퍼를 벗어서 한쪽 구석에 내던졌다. 슬리퍼 소리에 아내는 놀라섰겠다. 그녀는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일어나 앉았다. 바로 그때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내에게 다정히 다가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아내의 마음을 되돌리려 한 번만 더 노력해보자 라는 생각. 그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아내의 한쪽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오늘 일어난 그 멋진 일들을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아, 여보, 오늘 정말 멋진 하루였다고. 정말이지 멋졌어.